자, 이화영 지사가 연어를 먹었지만 아구찜을 먹었으면 훨씬 더 술판이 커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화영 지사가 구체적으로 이게 검찰 녹화조사실에서 있었던 술판에 대한 증거를 내놨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상황을 그린 내부 도면까지 그려져 가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거짓말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직접 그린 그림까지 공개했는데 이 그림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그림 도면을 보면 술자리는 검찰에서 19회차 진술조서가 작성이 있고 난 뒤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저거를 저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날 그쪽 건물에서 조사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쌍방울 직원 온 적 없다. 음식도 먹인 적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다가 기록이 없다. 뭐 출입 기록 없다. 그랬다가 갑자기 밥은 줬지만 술은 주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들이 이제 대검에서 먼저 이 관련돼서 조사를 먼저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대검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이것 빨리 조사를 해. 빨리 그래서 증거가 나오면 빨리 없애버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응? 대검이 순수하게 야, 이런 거 증거 보존해가지고 빨리 CCTV부터 찾아 그랬을까요? 아니, 이게 사실이면은 범죄예요. 검찰하고 수사관하고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공범까지 다 같이 모은 거 범죄라고. 근데 그 사람들끼리 야, 안 했지? 예,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공식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특히나 그 안에 검사가 배석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가 만나게 했다는 거거든. 증언 조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다 카던데요 라고가 아니라 CCTV라도 공개하세요. 기록을 공개하라고. 없다고 끝이면 끝이야. 그럼 죄진 사람 전부 다 나 아닌데 하면 끝이야. 그러면 검사들 그렇게 수사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건물에서 식사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건물이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그 술은 그러면 그러니까 술은 준 적도 없고 아유. 연어를 시켜온 적도 없고 쌍방울 직원이 들어온 적도 없대. 그럼 이게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냐면 애초에 이쪽 조사실이 아니고 옆 건물이었다는 거야. 얘네들 검찰들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청담동 게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이 술집이 아니고 옆집 술집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옆집 술집이었다고 얘들이 주장하면 거긴 당연히 기록이 없죠. 거긴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먹었잖냐, 이쪽 건물에서 있었잖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옆 건물에서 그날 했다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지. 옆 건물에 있었던 CCTV를 내놓든가. 이쪽 건물의 CCTV 안에 그 시간대에 거기 없었다고 하는 빈 CCTV를 내놓든가. 둘 다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옆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록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온 적이 없는 건물에서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쌍방울 직원들도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있다고 하겠어, 말을? 아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다 없애기가 조작이 불가하니까 청담동처럼 엉뚱한 가게를 놓고 이 가게가 그때 그 가게다라고 우기는 것처럼 이 건물이 조사실이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했는데 오래돼서 기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야 될 출입자 명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1313호 이 자리에 연관된 당시의 출입 기록과 그 당시의 CCTV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꺼내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 이건 보지 마. 여기서는 만난 적이 없다니까. 여기서 조사했다니까. 이걸로 해서 호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만간 세게 뽀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증거 내면은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 정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매뉴얼이 똑같잖아. 아. 변명하는 방식도 그동안 해왔던 다른 여러 게이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요? 라고 묻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번 건은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구냐? 다른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호함이라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쪽이야. 새로운 미래인가? 그쪽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민주당도 아닌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입막음을 할 수 있겠지만 출입 기록만큼은 절대 못 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수기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만 우연히 찢겨져 나가갖고 없어졌다. 뭐 요런 핑계를 대기는 불가할 테니까. 그리고 그게 다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특검만 들어가면 바로 밝혀질 거고요. 민영배 의원이 요거 관련한 조사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몰아붙이실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쪽에는 검찰한테 원한 관계가 깊은 또는 검찰 쪽에 어떤 이게 밝은 사람 의원들이 많이 연결고리가 없는 의원들이 많이 붙을 거고요. 아마도 뭐 조국 혁신당에 있는 그쪽 검사 박은정 검사나 뭐 이런 분들도 합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 대낮에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이걸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어떻게 잡아넣을 것인가. 공범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세미나예요. 나 진짜 어처구니. 그냥 협잡질이고. 그런 범죄 협잡질을 한 거예요. 범죄를 모의한 거야 거의 이게. 왜냐면 증인이 너무 많아요. 이제 심지어 그 변호사 새로운 미래 소속이라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재명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하영 부지사한테 허위 진술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범죄지. 이게 쟤들은 다 같은 패들이고 같은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명확한 물리적 증거만 보면 돼요. 이래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가 뭐 일찌감치 걔네들 더러운 미래라고 이게 했다시피 야 진짜 니들한테 미래를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화영이 잡혀갔을 때 이런 변호사를 찝어준 것도 결론은 더러운 미래 파들이 이 사건에 검찰하고 협조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정황상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조국을 친 사람 이낙연, 이재명을 친 사람 이낙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다 이낙연이지 뭐. 그러니까 난 너무 내부적으로는. 웃긴 게 박원순 시장을 친 사람도 이낙연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와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천하의 나쁜 놈이네. 그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같이 쳤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낙연이 말고? 김상진이라고. 아. 네. 네, 김상진. 저희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아. 네, 저희하고도 소송이 좀 붙어 있는 저희를 고소고발했던 김상진인데, 김상진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웃긴 게 옛날에 그 윤석열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을 협박했다고 구속이 됐는데 이 협박 시기가 대통령이 된 시기나 후보 시절이 아니에요. 검찰총장 됐을 때. 검찰총장 된 상태에서 김상진이도 정체를 잘 몰랐겠지. 이상하네.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앞으로 똑바로 조사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겁나 빨았거든요. 아니 그때 이 뭐 다른 보도를 보면은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 주거지에 이 사람들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러니까. 네, 그 후로는 열심히 충성을 다해갖고 추석 선물도 받았어. 그거 자랑한 거 아니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방송하며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서 무려 6년이 지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들어. 지금 감옥에 갔어요. 왜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보수계 유튜버들 중에 김상진도 초반에는 열심히 빨았어요. 그래서 그 추석 선물 받았고 우리가 그래. 그 추석 선물 받은 거 그거- 갖고 야 이거 추석 선물 받는 거 봐라 저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양산에 안 간 뭐 김상진 양산 갔다 그랬다 그래갖고 우리 고발했었잖아요. 그거 다 지금 무혐의 처리가 돼 있고 우리가 역고를 해놨어요. 지금 무고죄를 해갖고 우리가 역고를 해놨는데 전혀 엉뚱하게 내부에서 윤석열한테 이렇게 당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김상진이 이 역할을 많이 하면서 아마도 뭔가 이것저것 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유튜브 안에도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개가 있는가 하면 김건희한테 달라붙어갖고 김건희 바로 그러니까 건희사랑 바로 붙어있던 유튜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희사랑바 애들하고 일종의 부딪힌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김상진이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거든. 버림을 받고 난 후에는 버림받자마자 이제 바로 입 바른 소리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김상진 채널이 폐쇄되고 뭐 경찰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유튜버들이라는 게 그래요. 그 뒤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건들면 건들수록 더 독하게 나오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저희는 감옥을 못 보내는데 저희 고소건으로는 이렇게 김상진 씨가 감옥에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언제 재판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마만큼 저쪽이 이 사분 오열이 가속화돼 있다라는 얘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